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지역의 운명을 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해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행정구역이 하나로 합쳐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 이건 여러분도 매일 뉴스에서 접하시는 문제일 텐데요. 이 거대한 통합도시가 무려 80만 명의 인구 유입과 4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최전방 무기로 다른 것도 아닌 문화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치열한 생존 전략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지자체들이 통합할 때 흔히 내세우던 목표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은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주도한 이 구상의 핵심 뼈대를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와 에너지 산업이라는 거대한 첨단 산업들 옆에 문화를 통합특별시의 3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당당하게 올려두었거든요. AI, 에너지, 그리고 문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기도 한데요. 보통 지역정책에서 문화라고 하면 예산이 좀 남으면 축제 몇 번 열고 마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로 취급받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랬죠. 그런데 AI나 에너지 산업과 같은 선상에 문화를 두었다는 건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 꽤 오래된 프로젝트 아닌가요?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문화 프로젝트였습니다.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뭔가 계속 삐걱거렸던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계속 흔들렸고요. 예산은 깎이고 진행 속도는 끝없이 지연됐습니다. 뼈아픈 역사네요.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잠재력이 제대로 폭발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대목은 패러다임이 뒤집혔다. 문화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벌어들이며 궁극적으로 청년 인구를 끌어모아 도시의 생존 자체를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산업으로 완벽하게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방어적인 복지가 아니라 공격적인 생존 산업으로 규정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 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복지가 아니라 생존 산업이다. 확실히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철학을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건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공간 전략 부분이죠. 가장 눈에 띄는 공간 구상이 바로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더라고요. 이름부터가 아주 웅장한데요. 광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금남로 일대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즉 ACC까지를 거대한 선으로 묶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넓은 길과 전당 일대가 전부 걷고 싶은 거대한 예술복합단지로 변하는 겁니다. 네, 아주 생생한 비유네요. 게다가 여기에 이른바 국가문화시설 3종 세트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그리고 국회도서관 분관입니다. 아니 근데 이 거대한 국가시설 3개를 한 도시에 전부 유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쉽지 않은 목표죠. 중앙정부가 다른 지역들 눈치도 볼 텐데 쉽게 허락할 것 같지 않은데요?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관련 법령들이 권역별 균형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거든요. 법이 바뀌면서 유치 가능성이 커졌군요. 네,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 전략을 분석할 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건물 3개를 도대체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하는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죠? 이 시설들이 기존의 ACC나 비엔날레 전시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K-아트 클러스터, 즉 도시형 뮤지엄 생태계입니다. 도시형 뮤지엄이라면 특정 건물 하나에 갇혀있는 그런 뻔한 박물관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네, 도시형 뮤지엄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이 되는 구조입니다. 길을 걷다가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쉬다가 그렇죠. 그러다 역사박물관의 아카이브를 열람하고 다시 국회도서관 분관에서 연구나 세미나에 참여하는 식입니다. 문화 소비의 연속성이 도시 전역에서 물 흐르듯 일어나는 거죠. 야, 그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루 종일 도시에 머물게 만드는 거네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계획에 포함된 평화미술관 건립이나 창작 레지던시 조성에 정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부의 유명한 예술품을 가져와서 보여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소비 공간에 머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직접 만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구도심에 직접 머물면서 영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작품과 콘텐츠를 쏟아내는 생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도거든요. 와,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에요. 방금 구도심 생산 생태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생존 전략이 광주라는 단일 도시에만 머물지 않더라고요. 네, 절대 광주 혼자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1+5 문화수도 비전이라는 거대한 초광역 연계 전략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 통합특별시 구상의 핵심 중 하나죠. 네, 광주를 전체 문화 콘텐츠를 총괄하고 생산하는 거대한 중심, 즉 허브로 두고요. 전남의 5개 도시가 각각의 고유한 테마를 맡아서 위성 거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한 분업과 협업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마치 남도 여행 계획을 짜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광주는 글로벌 문화 거점이고요. 나주는 마한 유적과 나주 읍성을 품은 역사 문화 거점. 목포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근대 문화 거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요. 역사와 근대,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그런데 광양을 미디어 아트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건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광양하면 제철소와 철강산업단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겉보기엔 안 어울릴 수 있죠. 하지만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영리한 기획입니다. 아, 그런가요? 미디어 아트 같은 아주 화려하고 최첨단의 디지털 예술은요, 역설적이게도 차갑고 거친 철강 산업 시설이나 회색빛 인프라를 배경으로 쏠 때 극적인 시각적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아, 낡고 거친 공장 외벽에 화려한 디지털 빛이 쏟아지는 거군요. 기존의 딱딱한 산업도시 이미지를 새로운 예술의 캔버스로 활용하는 거죠. 나머지 도시들도 흥미롭습니다. 여수는 가망만의 해안 절경을 바탕으로 해양문화 거점이 되면서 동시에 마이스 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 여수의 그 아름다운 해양 인프라를 글로벌 기업 행사나 국제 포럼을 열기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포지셔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하러 왔다가 바다 보며 쉬고 문화도 즐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순천은 이미 너무나 성공적으로 안착한 국가정원을 바탕으로 정원문화 거점이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6개 도시가 각자의 색깔이 뚜렷하네요. 이 1+5 비전의 진짜 핵심은요, 바로 분업을 통한 스케일의 확장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엄청난 이득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 비엔날레와 전남의 국제 수목 비엔날레를 동시에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세계 3대 비엔날레로 키우겠다는 그 구상이요? 네, 전 세계에서 날아온 큐레이터나 관람객들이 광주에 와서 현대 미술만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광주에 왔다가 여수로 넘어가서 해양 포럼에 참석하고 목표의 근대 골목을 걷고 밤에는 광양의 산업단지에서 미디어 아트를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6개 도시의 정체성이 융합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거대한 메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네요.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하드웨어와 공간 구성도 좋지만 결국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건 그 공간을 채우는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잖아요. 맞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멋져도 볼거리가 없으면 안 오죠. 콘텐츠 전략을 다루는 부분을 보면 아주 가슴 뛰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말 전례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상징적인 자산을 확보한 셈이죠.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인간 존엄과 평화잖아요. 이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가진 역사적 정신과 정말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은 이를 단순히 기념관 하나 짓거나 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이 정신적 유산을 지역 전체를 K-문학의 성지이자 메가컬처 페스티벌의 중심지로 브랜딩하기 위한 핵심 자산으로 쓰려 합니다. 도시가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직접 생산하는 스튜디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작가들이 머물면서 창작하는 곳이요? 컨텐츠 전략도 정확히 같은 궤적을 그립니다. 아, 문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원천 소스, 즉 IP라는 단어가 그 궤적을 딱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바로 그 IP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유산을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엄숙한 역사로 박제해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마블 코믹스가 만화 하나를 원천 소스로 해서 수많은 영화, 드라마,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세계적인 5.18 뮤지컬을 제작하고 이걸 바탕으로 웹툰, 게임 같은 고부가 가치 2차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K 콘텐츠 허브를 구축한다. 이건 상당히 산업적인 접근이네요. 네, 완전히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관주도 행사의 한계입니다. 아, 문학적 순수성이나 5.18 같은 무거운 역사적 주제를 섣불리 산업화하려다 보면 자칫 영혼 없는 소란스럽고 촌스러운 일회성 축제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으려면 관의 간섭을 줄이고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품격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비평이 자료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정말 예리한 지적이네요. 결국 아무리 기획이 훌륭하고 IP가 좋아도 이 거대한 클러스터를 짓고 6개 도시를 연결하려면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돈과 법의 문제죠. 재원 마련 계획을 보니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무려 1조 원 규모의 문화보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1조 원, 엄청난 액수입니다. 여기에 국가 지원 비율을 현재의 5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투자진흥지구도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치밀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지자체 주도로 1조 원짜리 펀드를 굴린다는 게 자칫하면 수익성도 없이 지어놓은 건물들 시설 유지비만 축내는 거대한 하마를 만드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단순히 정부 보조금에 기대해서 건물만 덜렁 올리던 과거의 방식으로는 그 1조 원이라는 돈이 허공으로 증발하기 십상이죠. 그럼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들은 재정 계획을 산업적 금융 시스템으로 구조화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금융 시스템이요? 네, 관에서 돈을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민간 자본과 전문적인 벤처 캐피털을 끌어들여서 실력 있는 문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수익을 내면 다시 펀드를 불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아,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계획 전체가 좌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정적, 행정적 시도가 공연불이 되지 않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제도 전략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아특법 개정안이요? 네, 원래 이 국책사업의 법적 종료 시한이 2031년으로 못 박혀 있었죠. 2031년이면 통합특별시 출범하고 불과 5년 뒤잖아요. 그렇죠. 도시 전체를 문화 생태계로 바꾸는 그 거대한 작업이 고작 몇 년 만에 완성될 리가 만무합니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 아특법을 개정해서 사업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군요. 정권이 바뀌고 중앙의 정치적 지형이 막 요동치더라도 이 통합특별시의 문화 전략만큼은 흔들림 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법적 방패를 세우려는 치밀한 포석인 거죠. 야, 돈과 법까지 계획이 정말 촘촘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계획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의 일관성과 거버넌스다. 거버넌스, 즉 협치라는 뜻이죠. 네. 광주가 중심이라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전남의 각 시군과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야만 해요. 실질적이고 투명한 통합 문화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내느냐. 이것이 이 450조 원짜리 거대한 실험의 성패를 가를 유일한 열쇠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한 2026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도전은 그저 대한민국 남쪽 지방의 로컬 뉴스가 아닙니다. 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인구부터 자본까지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이 혹독한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 도시들이 콘크리트 인프라나 매연 나오는 공장 유치가 아닌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남고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테스트베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이라면 어떤 고유의 문화와 이야기를 무기 삼아서 이런 치열한 생존 전략을 짜낼 수 있을까요? 문화가 돈이 되고 도시를 살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때 그 문화로 인해 살아나는 도시는 과연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지 날카롭게 묻는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묵직한 질문을 품고 매일 걷는 주변의 골목과 공간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